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춘천에서 아는 형님이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한참 더운 8월 초에 친구가 첫째 사촌형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사촌형은 결혼을 한 상태였고, 따라서 형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상태였지요. 마침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첫째 사촌형과 형수님, 그리고 친구는 밤늦게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술집이라 해봐야 일반 술집은 아니고 그냥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고깃집 비슷한 형태였다고 하네요. 마침 세 명이서 한참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둘째 사촌형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둘째 사촌형도 마침 자기의 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마침 제 친구가 큰형 집에 놀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온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인 A형님과 함께 말이죠. 저는 A형님을 잘 몰랐지만 형수님과 첫째 사촌형은 서로가 잘 아는 사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부담 없이 술자리에 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 A형님이라는 사람이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댁에 그쪽으로 일하는 사람이 꽤 있었고 A형님의 여동생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능력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귀신이라고 해봐야 별것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쪽에 호기심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A형님에 관해 사촌형한테 꼬치꼬치 캐묻고 있을 때쯤 둘째 형과 A형님이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눈빛이나 영험한 기운을 풍길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하게 보여서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너구리같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둘째 형과 A형님이 오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술자를 돌렸고 취기가 오르고 조금 친해지자 제 친구가 평소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막 물어봤다고 합니다. 꽤 많은 것들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몇 가지 간략하게 정리하면 귀신은 정말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죠? 라고 물으니 A형님이 말씀하시길 보통 사람의 모습인 귀신도 있고 사고로 죽은 흉측한 모습의 귀신도 있고 꽤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술집 안에도 귀신이 있냐고 묻자 아까 여기로 들어올 때 신발장 근처에 한 명이 있었고 여자 귀신인데 복장이 꽤 옛날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친구가 생각난 게 술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다리에서 며칠 전에 큰 사고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때 몇 사람이 죽어나간 걸로 기억하고는 제 친구는 A형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 다리에서 꽤 큰 사고가 있었는데 저기에도 귀신이 있나요? 라고 묻자 교통사고로 죽은 거라서 그런지 모습이 정말 흉측하던데 머리가 깨져서 온통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저런 귀신은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된다고 하셨죠. 어느새 사촌형들 2명과 형수님까지 모두 A형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친구는 아까 신발장 근처에 있던 여자 귀신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죠. 아까 신발장 근처에 여자 귀신이 있었다고 했죠. 그 귀신 지금 어디 있죠? 아직도 거기에 있나요? 라고 묻자 갑자기 A형님은 당황해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친구는 순간 굉장히 섬뜩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형님이 말씀하시길 말 안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하면 내가 너무 놀라서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때 친구는 순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신발장, 여자 귀신이 지금 우리 테이블 가까이에 있구나. 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친구는 다시 A형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디 있는데요? 괜찮아요. 저 안 놀랄 자신 있어요. 몇 번을 고민하더니 A형님이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 귀신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내가 귀신의 속성을 하나 말해줄게요. 귀신은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에게 관심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위에만 몰려든다고 해요. 지금 내 뒤에 신발장 여자 귀신이랑 다리에서 죽은 교통사고 귀신들까지도 다 앉아 있어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한여름 친구가 사촌형 집을 방문해 밤늦게 술을 마셨어요. 둘째 사촌형과 그의 친구 A형님이 합류했는데 A형님은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술자리에서 A형님은 귀신에 대해 이야기했고
근처 다리에서 일어난 사고로 죽은 귀신들의 모습도 묘사했어요. 귀신들은 관심을 가진 사람 주위에만 몰려든다고 했는데 그 순간 친구는 자신의 뒤에 신발장 여자 귀신과 다리에서 죽은 교통사고 귀신들이 모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이야기, 질투는 참극을 부른다. 내가 아는 동생이 원룸틀에서 자취를 하거든. 그런데 자기 위층에서 살인사건이 난 거야. 그 집에선 남녀가 동거를 하는데 여자는 칼에 찔려 죽어 있고 남자는 목 매달아 죽어 있더래. 처음에는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자살했구나 싶었는데 남자의 유서를 보니까 범인은 가까이에 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래. 마치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 경찰은 내 동생을 비롯한 원룸들 주거민들에게 집중 조사를 했다는 거야. 역시 다들 알리바이가 있고 내 동생 역시 알리바이가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그 집 주인이라는 작자가 내 동생을 계속 밀어붙이더래. 그래서 내 동생은 억울하잖아. 아줌마 제가 왜 죽여요. 어이없는 소리를 하시네라고 말하니깐 아줌마가 말하길 거짓말하지 마. 내가 죽였잖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계속 말이 안 통하니까 동생이 자긴 당당하니까 직접 경찰서 가서 조사받겠다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줌마가 영 미적지근한 반응이더래. 그래서 이때 약간 의심스러워진 동생이 경찰한테 이 아줌마는 조사해봤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경찰도 이 아줌마네 집을 급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대. 결국엔 이 아줌마 집에서 피 묻은 칼이 나온 거야. 왜 죽였냐고 하니까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 년이 방세를 안 주잖아. 새파랗게 젊은 년이 눈을 다 뜨고 대들어 어딜. 아무리 방세를 안 줘서 화가 났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을 칼로 수차례 찌를 만큼 이성을 잃을 수 있을까? 계속 추궁해보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저 커플이 밤마다 매일같이 성관계를 했다는 거야. 근데 옆에 살던 집주인 아줌마네 집까지 매일같이 신음소리가 들렸고 아줌마는 자기는 남편과 별거 중인데 저 옆집에서 들리는 남녀의 모습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과 질투에 눈이 멀어서 죽인 거지. 이거 말고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추석 때 가족도 친척도 친구가 없는 한 남자가 동네를 지나가다가 어느 집 복탑방에서 행복하게 떠들고 있는 가족을 보고 질투를 느껴서 애들 둘만 남기고 아빠와 엄마를 죽여버렸대. 이건 뉴스에도 나왔다는데 아무튼 워낙 애기가 소설 같지만 친구가 나한테 아니면 친구 동생이 친구에게 뻥을 친 건지 충분히 있을 것도 같은 얘기 같기는 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라고 하니깐 말이지. 세 번째 이야기, 군대 무기고 괴담. 이 이야기는 55사단 소속 예비군 대대에서 근무하던 시절, 당시 상병 시절에 겪었던 실화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무기고의 초병으로 근무를 한 뒤 시작되었다. 그 당시 우리 대대는 연대 훈련을 위해 대대 병력 대부분이 연대로 파견 나가고 나머지 병력이 위병소와 무기고를 3교대로 돌아가며 서게 되었다. 본대대 병력이 그리 많지 않아서 3교대로 연대 훈련이 끝날 때까지 돌아가며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한 명당 2시간씩 쉬는 시간은 4시간으로 나름대로 훈련 빠지고 꿀 빨고 있는 상황이었다. 본인은 그 당시 무기고로 부사수 이병 후임과 함께 근무를 배치받았다. 그 당시에는 9월 정도로 늦더위가 어느 정도 기승일 때 야간 근무자들은 모기와 피나는 전투를 하며 근무를 서야 했다. 여름 야간 보초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으나 야간에 4시간 자고 2시간 근무하고를 반복하는 것이 그냥 짜증날 뿐이었다. 그날 근무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 그리고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였는데 새벽 1시까지는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평소와 같이 후임과 농담이나 하며 시간을 빼겼고 결국 2시간이 흘러 근무 교대를 하였다. 우리 대대는 꽤나 언덕이 져서 1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야 했는데 그저 올라가는데 뽀글이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렇게 10분을 걸어가고 지통실의 결과 보고 후 초병 휴게실에서 간단하게 뽀글이를 먹고 다음 근무를 위해 잠을 청했는데 문제는 이 이후부터였다. 비록 꿀 빨고 있었지만 군대라는 것이 자도 졸린 곳이 아니던가. 배도 부르겠다. 어느 정도 바람도 서늘하게 불겠다. 나와 후임은 곧바로 골아떨어졌다. 그 당시에 훈련 상황이었던 관계로 환복은 하지 않고 전투화만 벗고 잤다. 어느 정도나 잤을까?
어느 순간 본인은 후임과 함께 무기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뭘까? 지통실에 보고도 한 적 없고 무기고로 내려온 기억도 없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후임과 함께 무기고에서 근무를 서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몽사몽인데다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기고 초소의 모퉁이에 몸을 기대고 멍하니 있었는데 갑자기 후임이 초소에서 내려가는 것이다. 뭐지? 저게 미쳤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 원래 초병은 초소를 급한 일이 아니면 떠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본대대는 초소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었던 관계로 매우 급한 볼일이 생기면 지통실에 보고 후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후임은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무기고를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대대 자체에도 무기고를 비추고 있는 CCTV가 있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이 내려간다면 필시에 어떠한 조인트가 내려올 게 분명했다. 잠시 여러 가지를 생각하던 중 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초소를 내려가던 후임이 다 내려가더니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 후임의 등에는 총을 메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총을 두 손으로 들더니 초소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닌가. 그 춤이라는 것이 옛날 사람들이 무언가 흥에 겨울 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처럼 초소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추는 것이었다. 저게 정신이 나갔나 싶을 정도로 무언가 정말 행복에 겨운 듯 온몸으로 그 즐거움을 발산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었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너 왜 그래?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내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춤만 추고 있지 않은가?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이 새끼야 너 미쳤어? 라고 또한 한 번 소리쳤다. 그러자 그 순간 춤을 추던 후임의 고개가 확 꺾이면서 나를 노려보는 것이었다. 그 후임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 몸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눈이 마주친 후임의 눈은 내가 알던 후임의 눈이 아니었던 것이다. 뭐랄까 20대 초반의 여인인 듯 한 눈초리. 꽤 맑아 보이는 눈이었다고 어렴풋이 생각하였으나 내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니 갑작스레 공포심이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지금 나는 꿈을 꾸고 있구나. 저게 말로만 듣던 귀신이라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 분명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꿈이 깨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무언가에 결박된 것처럼 시선은 피하지도 못하고 계속 후임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원래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데 사람이 다급해지니까 별게 다 떠올랐다. 1년 전쯤 신교대에서 억지로 종교활동을 하라며 천주교와 기독교 그리고 불교 중 무조건 선택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가장 만만했던 기독교와 가장 자유시간을 많이 주던 불교를 선택했었다. 그때 들었던 것 중 하나가 기독교는 귀신을 만나면 십자가나 성은을 그으면 된다고 했고 불교는 무슨 주문 같은 걸 외웠는데 그걸 외우면 악귀가 물러간다 했던가. 갑자기 그것들이 떠오른 것이다. 그것들이 떠오르자마자 나는 불교의 주문을 외우면서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긋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무신론자다운 행동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하자 효과가 있던 것인지 몸의 결박이 조금 풀리면서 신체가 조금 자연스러워짐을 느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싶어서 나는 더욱 빠르게 십자가를 그으면서 불교의 주문을 미친 듯이 소리치며 내 꿈에서 나가 라고 몇 번을 외쳤다. 정말 필사적이었던 걸로 기억했다. 그렇게 얼마나 소리쳤을까. 갑자기 후임이 나에게 달려오면서 내 앞에서 눈과 눈을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 귀신의 두 눈을 마주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생활관의 풍경이 눈에 비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비로소 안도를 했다. 참 더러운 꿈도 다 있구나. 정말 현실적인 꿈이었구나 싶으며 천천히 일어나려는 그때 몸이 또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아니 대체 왜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싶었지만 옆에서 자고 있던 후임을 보고는 깨달았다. 후임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미친 듯이 정말 발작이란 게 이렇게 징그러운 것인가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떨고 있는 것이었다. 꿈이라면 제발 깨어나 달라고 외쳤지만 그게 말처럼 쉬우면 악몽이 아니지. 후임은 미친 듯이 발작을 하며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후임이라 생각되는 물체는 미친 듯이 떨며 내 옆으로 다가오고 있지. 내 몸은 안 움직이지. 원초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떠오르는 상황에 정말 젖 먹던 힘을 낸다는 게 이런 걸까 싶을 정도로 온몸에 힘을 주며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 노력은 다행히 먹힌 것인가.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그 순간 내 몸이 자유로워진 것이었다. 꿈에서 깬 것일까? 하지만 꿈에서 깬 건 아니었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발작하던 후임은 내 옆까지 다가왔고 나는 그 후임의 몸을 붙잡으면서 왜 그래? 라고 소리치며 뒤집힌 두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소리치자마자 눈의 시선이 다시 내 쪽으로 돌아오는데 방금 전에 꾸었던 무기고에서 춤을 추고 있던 그 여인의 눈이었던 것이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후임의 몸은 거짓말처럼 발작을 멈추었다.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여인의 눈. 그와 동시에 나는 이유 모를 억울함에 화가 났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꿈속에서 이 난리일까? 무엇을 말하려고 대체 이 난리일까? 나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후임의 팔을 붙잡으며 그녀의 눈에 들이대며 이게 내 손이야. 내 손 아니잖아. 이게 내 손 맞냐고. 아니잖아. 라고 소리쳤다. 이 몸에서 나가. 내 몸이 아니잖아. 이 몸에서 당장 나가. 라고 정말 악에 겨운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제서야 내 말이 통한 것일까? 후임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눈동자가 다시 날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정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던 그의 목이 두 번째 끄덕이며 올라와 내 눈을 보는 순간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현실적인 느낌이 들면서 안도감이 들었다. 정말 꿈에서 깬 것이다. 그때 후임 또한 부스스 일어나면서 나를 바라봤다. 분명 후임의 눈이 확실했다. 확실하게 안도한 나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 45분. 꿈들은 깨어나기 몇 분 전에 꾸기 시작하던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필시 내가 꾸던 꿈들은 4시 44분이라는 시간에 꾸고 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니 등골이 쭈뼛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시계를 보면서 멍하니 있으니까 후임이 이상함을 느꼈던지 상병님 왜 그러십니까? 아까도 갑자기 계속 뭐라 소리치시던데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말은 내가 꿈을 꾸면서 소리를 쳤다는 것인데 나는 후임에게 내가 소리친 게 엄청 컸냐고 물어봤는데 후임의 말은 그렇다는 것이다. 그때 다들 지원 나간 관계로 생활관이 남아돌았고 다들 넓게 자겠다고 다들 다른 생활관으로 가서 자고 있던 상황에 가장 넓은 생활관에 가서 있던 모포를 다 깔고 자고 있었는데 내 고함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릴 정도로 컸다고 하는 것이다. 어이가 없었지만 시계를 보니 4시 50분. 5시에 근무 교대를 해야 하니 지통실로 가서 보고하고 근무 교대를 해야 했다. 나는 후임에게 자세한 건 내려가서 말해주겠다고 하며 지통실로 보고하러 갔는데 지통실에서도 무슨 일 있었냐고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내 고함 소리가 정말 크긴 컸구나 싶으면서 무서운 악몽을 꿨다고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후임과 함께 무기고로 내려와 근무 교대를 하였다. 그 상태에서 후임이 또 다시 궁금해졌는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하길래 나는 처음 꿈을 꾸었던 상황부터 해서 알려주려 했다. 후임이 무기고에 내려가 춤을 추는 상황부터 후임의 눈이 아니라 어떤 여자의 눈이었다고 말을 해주는 순간 무기고 앞쪽에 있던 창고의 문이 벌컥하고 열리더니 다시 쾅 하고 닫히는 것이다. 진심 후임과 나는 제대로 깜짝 놀랐다. 비록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심하게 바람이 불던 것은 아니었다. 아니 애초에 창고는 항상 문을 잠궈 놓는데 도대체 왜? 하지만 난 지금 겪었던 꿈을 한시라도 후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후임이 무섭다는데도 나는 괜찮다고 하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이야기를 말했을까? 꿈을 깨자 또 다른 꿈이 있었다. 그 꿈 안에서의 후임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이번에는 무기고 앞 보관함의 문이 벌컥하고 열리더니 쾅 하고 닫히는 것이다. 분명 보관함의 앞부분은 고정되어 있을 것인데 말이다.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온다고 했던가? 괜찮다고 했던 나조차 등골이 오싹해지는 게 더 이상 말하면 후임이 졸도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2시간 동안 후임은 불안한 눈빛으로 사방을 보며
아무런 지루함 없이 근무 교대를 하고 위를 올라갔다. 지통실에서는 그 악몽에 대해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나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쉬려고 그 생활관으로 들어갔다. 근데 왠지 내가 잤던 그 자리는 수맥이 흐르는지 꿈자리가 사나운 자리라 생각해서 다시 그 자리서 자고 싶지 않아 후임과 자리를 바꿨는데 등을 들어누는 순간 내 등에서 진동이 미친 듯이 울리는 것이다. 마치 꿈속에서 후임이 발작을 일으키며 떨었던 것처럼. 근데 이상한 것은 생활관에 진동을 울릴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난방도 전원을 켜야 하는 라디에이터인데다가 들어눕는 공간 안쪽에는 어떠한 것도 없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지금 생각해도 참 오싹해지는 순간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취방의 여학생. 군대 전역하고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할 때 겪은 이야기야. 처음 자취할 때라 완전 신나서 여기저기 방을 알아보고 그랬는데 딱 마음에 드는 집이 없더라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냥 월세가 저렴한 데를 알아봤지. 대학로에서 골목으로 좀 들어가면 작은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 옆에 3층짜리 주택 위에 옥탑방이 있더라고. 뭔가 옥탑방이라고 하면 되게 로맨틱해 보이고 밖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밤에 야경을 보며 담배도 피고 누워서 수박도 먹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 나한테 딱 맞았어. 월세도 절반이나 싸고 내 자취의 로망을 채워줄 것 같은 느낌. 바로 계약한 뒤에 용달 아저씨랑 짐을 옮겼어. 근데 첫날부터 실망했어. 그때가 겨울인데 옥상이니 너무 춥고 짐도 덜 풀어서 여기저기 박스가 널브러져 있고 아무리 군필이지만 밤에 뻥 뚫린 옥상에 있으니 누가 올라올까봐 소리에 예민해지고 하여튼 실망하면서 잠들었던 것 같아. 다음날 다시 짐을 풀고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꼬맹이가 올라왔더라고. 계속 말 거는데 평소 같으면 귀찮았겠지만 나도 외로워서인지 오래 이야기했던 것 같아. 오빠가 오기 전에는 여기 대학교 다니는 언니가 살았는데 근데 자기랑 놀기 싫은지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이사가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하다가 내려보내고 친구랑 놀다가 방에 들어왔거든. 근데 뭔가 되게 씁쓸하더라고. 로망이고 나발이고 시설 좋은 빌라면 좋은데 괜히 돈 한 푼 아끼겠다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골목길 더 들어오는 것도 귀찮은. 여기에 온 게 객기 부린 것 같아서 후회되더라고. 그렇게 밤에 폰을 만지고 있다가 우연히 창문을 봤는데 창문에 그 후드를 뒤집어 쓴 실루엣이 보였지. 패딩 후드에 달린 털 있지? 그걸 뒤집어 쓴 형체였어. 반투명 창문에다가 밖에 가로등 불빛 때문에 실루엣이 너무 잘 보였거든. 여기를 등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 근데 난 무섭기보다 확 짜증나더라고. 왜 한밤중에 옥상 올라와서 저러고 있는지. 그래서 저기요? 라고 부르니까 말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냥 안 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몸을 뒤집었는데 순간 소름이 확 돋더라고. 왜 한밤중에 여기를 보고 있는지. 뒤늦게서야 무서워서 뒤돌고 싶은데 아직도 거기 서 있으며 노줌을 지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무서웠지. 만약 아직도 있으면 기절할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렸어. 새벽이라 그런지 전화를 더럽게 안 받더라고. 전화를 너무 안 받으니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냥 확 뒤돌았거든. 그 사람이 아직도 서 있더라고. 진짜 내 인생 가장 무섭고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어. 이불을 눈밑까지 덮어쓰고 혹시라도 저 사람 움직일까봐 한참을 오들오들 떨다가 문득 저게 사람이 아니라 밖에 그림자나 다른 사람의 빨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창피했지. 실없이 웃다가 대문을 확 열자마자 창문 쪽을 보니까 역시 아무도 없더라고. 그냥 내 자신이 병신처럼 느껴져서 울컥했어. 다시 누워서 창문 쪽을 보니깐 그 실루엣이 없어졌어. 혼자 병신 같다며 궁시렁거리다가 소름 끼쳤지. 그냥 밖에 그림자나 빨래 널어 놓은 거였으면 아직 그대로여야 되잖아. 근데 난 문만 열었을 뿐이고 밖에 빨래도 안 널었거든. 진짜 그 창문 쪽 보면서 날 밝을 때까지 벌벌 떨었던 것 같아.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오히려 그 창문에서 눈을 한 번도 못 떼겠고 소리에 엄청 예민해지더라고. 하여튼 계속 친구들한테 연락하다가 친구랑 연락되자마자 지금 와달라 하고 술 사준다며 대신 하루만 우리 집에서 자라고 부탁했어.
그렇게 친구를 불러서 같이 집에서 술 먹고 노는데 옆에 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귀신 나오면 막 다 두들겨 패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그렇게 밤 늦게까지 술 먹고 이야기하고 술병을 치우고 있었거든.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넣다가 떨어진 고무줄을 집어드는데 이게 쭉 하고 늘어났지. 그 양쪽에서 고무줄을 잡아 당기면 쭉 하고 늘어나는 거야. 순간 손에 소름 확 끼쳐서 고무줄 놓고 친구를 보니깐 걔도 같이 봤더라고. 생각해보니 한쪽이 바닥에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반대쪽을 드니까 똑같이 늘어나더라고. 그냥 누가 반대 방향에서 잡아당기는 느낌. 놀래서 둘 다 밖으로 뛰쳐나갔어. 지금 생각해보면 고무줄 한 개에 성인 남자 2명이 소리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간 게 웃기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그렇게 친구랑 담배 한 대 피다가 서로 겁먹은 얼굴을 보고 뜬금없이 빵 터졌어. 서로 겁에 질린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배꼽 째질 정도로 웃기더라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무서워하냐며 서로 내 때문에 놀랐다며. 다시 집에 들어가는데 티는 안 났지만 다리가 엄청 떨렸지. 친구는 손 떨고 있고 집에 가서 먹은 거 치우고 있는데 서로 모른 척하면서 고무줄은 안 건드렸어. 바로 그 자리에 이불을 펴고 잤어. 자는데 누가 창문을 두드리더라고. 보니까 어제 본 패딩털 모자를 덮어 쓴 사람이었지. 한 번 봤었는데 또 봐도 무섭더라고. 옆에 친구를 막 흔들어 깨웠는데 순간 여긴 꿈이구나 라는 생각에 꿈인데 어찌 되겠냐 싶어가지고 창문을 확 열었거든. 여자인데 눈이 다 파져 있더라고. 그냥 눈알만 으깨져 있었어. 그때부터 집에 들어오려고 손으로 막 휘젓고 몸을 밀어넣고 난리였지.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못 들여오게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친구를 보니까 멍하니 여기를 보고 있더라고. 한참을 못 들여오게 맞고 소리치고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났거든. 눈물과 땀 범벅이고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더라고. 옆에 친구를 깨워서 그냥 나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친구도 끙끙거리고 있었지. 걱정돼서 깨우니 얘가 들어왔어. 걔 들어왔다고.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둘 다 팬티만 입고 옷은 손에 들고 튀어나갔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보니까 내가 막 소리치면서 도와달라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도와주려고 보니깐 예쁘게 생긴 여자가 창문으로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왜 소리 지르고 막으려고 하냐며 오히려 나를 말렸대. 그렇게 날 맞고 난 뒤에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고 드디어 들어왔다며 깔깔 웃는데 그 모습에 소름 끼쳤고 날 보니깐 내가 오히려 미친 듯이 창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네. 그 순간 현실에 내가 자기를 깨워서 일어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친구들한테 있었던 일을 말하니깐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며 자기는 기가 세서 오히려 귀신이 도망간다고 나대더라고. 바로 덩치가 크고 멧돼지처럼 생긴 친구를 불러서 우리 집에서 혼자 하루만 자고 지내보라며 하루 동안 괜찮으면 5만원 준다고 했어. 솔직히 귀신이고 뭐고 뭐든지 나와서 이 멧돼지 친구를 괴롭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같이 집에 들어가서 내 충전기를 챙기는데 어디서 쇠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친구가 소리를 찾아서 가보니깐 화장실에 물 트는 수도꼭지 있잖아. 옛날 집에 있는 그 동그란 손잡이인데 찬물도 돌리고 뜨거운 물도 돌려서 온도 맞추는 그거. 거기서 나는 소리더라고. 둘이 화장실 문에 서서 멍하니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수도꼭지 중에 한 개가 살짝 돌아갔다가 다시 살짝 돌아왔다가 하면서 나는 소리더라고. 말도 안 되는 게 바람도 안 불고 바람 분다고 해도 동그란 손잡이가 어떻게 돌아가. 수압 때문에 저러나 라는 생각하는 동시에 멧돼지 친구가 거기 귀신 새끼냐? 뒤지기 싫으면 튀어나가라 라고 말하자마자 소리 안 나더라고. 동영상으로 찍어 놓을 걸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 음성인식도 아니고 말하자마자 바로 멈췄어. 그때 우당탕 하는 소리에 놀래서 보니깐 멧돼지 친구가 문 밖으로 도망가고 있더라고. 그 자리에 바로 부동산 아줌마한테 가서 저 옥탑방에 문제 있냐고 물으니깐 아무 문제 없다고 시치미 떼다가 결국 말씀하셨는데 남자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며 자세히는 말 못해준다고 하셨지. 소개비랑 다른 거 다 안 받고 방을 옮겨주겠다고 하시더라고.
옆에 겁쟁이 멧돼지 친구가 엄청 근엄한 표정으로 그건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거고 사람 속이고 이상한 집에 사람 넣어놓으니 양심이 안 찔리셨냐고 막 몰아붙이는데 그때만큼은 이 친구가 멋있게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궁금한지 그 집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냥 조용히 이사 가겠다며 자기 집처럼 말하더라고. 옆에서 나도 궁금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니 아줌마가 말씀해 주셨어. 2년 전에 여학생이 이사 왔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행 당했고 그 여학생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했었다는 거야. 며칠 뒤에 그 여학생이 자살 시도를 했지. 하필 그때 그 성폭범이 신고 안 하는 거 알고 다시 찾아왔고 자살 시도하고 있는 여자를 또 성폭행했다네. 그런 다음에 여자가 소리 지르니깐 그 자리에서 눈 아래 손가락을 넣어서 터뜨리고 목 졸라 죽여버렸다고. 솔직히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놀랬었어. 알겠다고 다른 방 좀 찾아달라며 짐 정리를 한다고 나온 뒤에 친구랑 소주 한 병과 황태포 한 마리를 사서 간단하게 제사를 지냈어. 그냥 그 당시엔 되게 무서웠는데 시간 지나면서 무서운 것보다 슬펐던 기억으로 바뀌더라고.